안녕하세요, 경시생 여러분. 빗속도 경찰학 정진천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미 지금 여기 신림동에서 우리 관리 시스템으로 검증받은 경독사에서 스파르타 학원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경찰학개론을 맡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빗속도 경찰학 수업 방식에 대해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OT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공부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자, 이해가 먼저냐, 암기가 먼저냐. 자, 다 맞는 말이에요. 자, 이해가 당연히 되면 암기는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암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너무 지쳐서 끝까지 완주를 못하게 되죠. 자,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해를 해서 암기 양을 줄여나가는 그런 공부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는데, 무작정 암기를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자, 뼈대를 잡고 살을 붙여라.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뼈대를 잡고 살을 붙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일단 한번 경찰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경찰학개론은 총론과 강론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총론에는 우리가 경찰로서 알아야 되는 경찰의 개념, 경찰이 무엇이냐에 대한 경찰 개념과, 그리고 경찰의 임무, 그리고 수단, 윤리, 역사, 그리고 경찰 조직에 관한 경찰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권리, 그리고 의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받는 그런 처벌에 관한 그 법들, 그런 것들을 경찰 법학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총론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론은 우리가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경찰 생활을 하시면서, 직무 집행을 하면서 어떤 법의 근거에서 경찰 작용을 할 것인가, 그 개별법을 배우는 실무적인 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총론. 자, 예를 들어보면은 총론에서 뼈대를 잡는다라는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총론에 경찰 개념이 있고 임무가 있고 윤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뼈대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뼈대를 크게 잡으시고, 자, 경찰 개념이라는 뼈대입니다. 자, 그리고 임무라는 뼈대를 잡아 놓으신 다음에, 자, 우리가 경찰 개념,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뭐가 나오죠?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축소 과정, 변천 과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대륙법계. 자,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변천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나옵니다. 형식과 실질. 그 다음에 큰 대목이 또 뭐가 나옵니까? 경찰의 종류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경찰 개념이라는 뼈대에 이런 살들을 붙이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시험장 가실 때까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공부하실 때. 자, 몇 가지가 있겠죠. 많죠. 장점이야.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다가,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 문제를 푸시다가 이 문제를 몰라서 여기에 대한 이론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찾아보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고 못 찾다가 짜증내고 결국에는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공부 방법을 따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런 공부 방법을 선택해서 저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책 없이도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파악들을 하고 내가 공부할 파트에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실 수 있게 됩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자, 경찰 개념에 대륙법계 변정 과정이 있고 형식과 실질이 있고 그리고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이 내용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책 없이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이 안 나면 내가 모르는 부분이고, 생각이 나면 아는 부분이죠. 그러면 아는 부분은 과감히 뛰어넘는 거고, 자, 모르는 부분이다, 생각이 안 난다, 자, 그럼 그 부분을 좀 그 강약 조절해서 이제 좀 강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자, 경찰학 공부하는데 이런 말들이 많이 들려요. 좀 쉽게 하는 방법, 좀 얇은 책, 이렇게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경찰학 공부는 제가 이제 뭐 비속도라는 타이틀을 쓰는데 정속도로 가는 게 비속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올바른 공부 방법은 선택하지 않고 이런저런 계속 주의를 맴도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목적지에 다르지 못하고 계속 그 시행착오만 겪게 되죠. 자, 하지만 저와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대로 된 공부 방법으로, 자, 목표를 향해서 직진을 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은 다른 어떠한 공부 방법보다도 확실히 빠르다는 것을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공부할 때는 이런 방법들로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저와 같이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이거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암기 과목이다, 그리고 휘발성 강하다, 그리고 재미없다. 이건 당연한 결과죠. 그냥 무작정 암기만 하면, 보세요, 아까 이렇게 뼈대를 잡고 붙여놨다면, 자, 여기에 내가 암기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뼈대 없이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얘네들은 서로 엉키고 설켜서 돌아다니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자, 이런 공부 방법보다는 뼈대를 잡고 살을 붙여나가는 이런 공부 방법, 이렇게 하셔야 빠른,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합격이잖아요. 합격에 다다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왜 비속도 경찰학이냐? 자, 수험 경찰학에 최적화되어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자, 우리가 이 경찰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런 요소들이 있겠죠. 자,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암기도 쉬워지겠죠. 자, 그리고 내가 공부해야 될 범위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기출문제를 풀지 않고 무작정 기본서를만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어떤 부분은, 자, 그런 부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정작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런 A급 문제들이 나오는 그런 이론이라든지 뭐 법령 같은 것들은 그냥 그 시간 할애를 많이 하지 못하고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출문제를 6개년 기출문제를 푸는 거고요. 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습을 하지 않는다면은 머릿속에 더 단기 기억으로만 남아 있다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휘발성 강한 그런 경찰학이 되는 거고요. 저와 같이 공부를 하면 제가 이런 리뷰 카드, 복습 자료를 제가 제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복습 자료를 활용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자, 우리가 단기 기억 속에 단기 저장소에 넣어놨던 그런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장기 저장소로 기억되면서 저장되면서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해. 어떻게 이해를 시키냐? 자, 일단 경찰학은 사회과학입니다. 우리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라든지 그 사회 현상들을 우리 학자들이 이론으로 정립해 놓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을 잘 알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당연히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글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전달하는 거, 그림으로 전달하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다 아실 겁니다. 크로이츠베르그 판결, 이게 뭡니까? 자, 경찰의 임무는 위험 방지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 해석상 확정되는 계기를 만든 판결입니다. 자, 이거 한번 쫙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전달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독일입니다. 독일의 베를린 크로이츠베르그 언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독일에서 만든 이게 전승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고요. 자, 여기 밑에는 도시겠죠. 도시겠고, 자, 도시에서도 전승 기념비가 잘 보일 것이고, 이 언덕 위에서도 도시가 잘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망권이 전혀 방해받지 않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경찰청장이 만약에 여기에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면 조망권에 방해를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고도 제한을 해버립니다.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이때는 가능했어요.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경찰이 그 명령을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자, 또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이거 19세기인데요. 맞습니다. 19세기예요. 자, 우리 법치국가 시대가 도래한 거는 18세기죠. 자, 그때 뭐 그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라든지 뭐 이런 법들에 의해서 자, 경찰의 임무를 위험 방지, 소극 목적 위험 방지에 한정은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19세기 전반까지는 잘 지켜지지 않았지만 19세기 후반에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라는 이 판결을 통해서 경찰의 임무는 위험 방지에 한정된다고 법 해석상 확정되는 그런 계기가 된 판결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자,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전승기념비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 베를린 경찰청장의 명령은 무효고, 경찰의 임무는 위험 방지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 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된 판결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것은 위험 방지에 한정된 경찰의 임무를 위험 방지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 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된 판결이 뭐냐? 자, 그것은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다 라는 것을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이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2번 암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기도 자, 뭐 말도 안 되는 두 문자를 활용해서 자, 외계어 같은 아니면 뭐 이게 어떤 전혀 의미가 없는 진짜 앞글자만 딴 그런 두 문자 암기법보다는 뭐 어떤 그 형상이 그 연상되는 연상법을 활용한 두 문자를 활용하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제 수업은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죠. 자, 교장 고구막, 이게 뭐죠? 이게 실제 수업 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교장 고구막, 우리가 두 문자는 암기는 했지만 이게 뭐에 대한 두 문자인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뭐에 대한 두 문자인지는 이렇게 안 넣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넣어놓지 않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물어본 다음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서행할 장소입니다. 자, 서행할 장소, 교장 고구막. 자, 서행할 장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차로. 교차로는 교차로인데 교통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교차로입니다. 자, 이런 교차로가 있고요. 교통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입니다. 여기에서는 당연히 서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안전표지로 서행하라고 이렇게 지정한 곳, 이런 것도 서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갯마루 부근, 자, 고갯마루, 요런 언덕 올라갈 때, 차를 타고 올라갈 때 이쪽에서 오는 차들은 당연히 안 보이겠죠. 우리가 그 시선이 이렇게 되니까. 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우리 안전을 위해서 천천히 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구부러진 곳,
구부러진 도로도 당연히 천천히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내리막입니다. 내리막길에서 가파른 내리막길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서행할 장소인데 이거를 이런 두 문자 없이 그냥 암기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두 문자를 활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서행할 장소로는 교장 고구막 이거를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걸 가져갈 건데, 자, 보십시오. 자,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자, 교장 선생님이 자, 고구마 있죠? 우리 진짜 먹는 고구마,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들고 계십니다. 자, 요 모습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암기할 수 있는 것들 있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저는 항상 이렇게 연결을 시켜 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 더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서행할 장소로 교장 고구막을 암기를 했지만 여기에다가 다리 위죠. 다리 털이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털은 뭘 의미하냐면 터널을 의미해요. 이게 이제 우리 교통경찰 파트에서 터널이 몇 번 나오는데 우리는 저와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털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거 좀 기억 좀 해주시고요. 자, 요 교장 고구막에 다리 털을 더하면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됩니다. 자, 그냥 앞지르기 금지 장소 해가지고 교차로 지방청장이 뭐 이렇게 안전표시로 표시한 거, 그리고 고갯마루 부근, 구부러진 부근, 뭐 내리막, 다리 위, 터널 안, 이렇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를 암기해 놓고 공통된 것은 그냥 그대로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하는 방식으로 자, 이렇게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이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요런 두 문자, 이게 말이 되잖아요. 말이 되는 두 문자 활용법도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어려운 부분들, A급 문제들, 요거는 C급이죠. A급 문제들, 그런 두 문자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런 그 노하우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 있죠. 요거를 가지고 자, 수업 시간에 6개년 6개년 홍삼 자료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인데 제가 여기다 이제 홍삼 6개년 이게 모아놨다고 해가지고 6개년 하면 이제 홍삼, 그 6년근 홍삼 이게 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한테 몸에 좋은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기출문제, 6개년 기출문제는 우리 몸에 좋다. 우리가 합격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홍삼 자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6개년 홍삼 자료, 이걸로 공부를, 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대입시켜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이거는 뭐가 도움이 될까요?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범위를 확정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요게 끝이 아니라 이제 집에 가실 때 있죠. 집에 가실 때 제가 숙제를 해오라고 이렇게 리뷰 카드를 드릴 겁니다. 요건 집에 가셔서 숙제를 해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리뷰 카드를 그 다음 수업 시간 첫 시간에 다시 이거 공부했던 것들이잖아요. 공부했던 것들이 이 리뷰 카드 안에 다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 리뷰 카드를 우리가 그 다음 시간 첫 시간에 복습을 하고 새로운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 이해하고 암기하고 기출문제 풀고 범위 설정해서 공부하고 복습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숙제를 하는 것 자체가 복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시간에 다시 우리 강의 시간에 다시 복습을 한다. 그럼 몇 번을 공부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회독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1회독, 2회독, 3회독, 거의 한 4회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찰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다른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경찰학
경찰학 수업 시간, 어차피 강의 들어야 되는 시간,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하고 기출문제도 풀고 복습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면 뭐 성적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자, 요거는 직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합격을 향해. 자, 합격을 향해서 직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돌아가지 말고, 이렇게 돌아가지 말고 올라타십시오. 올라타세요. 저와 같이 공부하면 자, 합격을 향해서 직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공부 방향 잘못 잡고 그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항상 그러죠. 경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하십시오. 저와 함께 하면 합격의 길로 직진하게 됩니다. 자,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9월 10일 날 신림동에 위치한 경독사 우리 그 첫 개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